2015년 벌써 4년 전 일이군요.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 모습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모도 크고 25개 구청이 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4년차. 자, 성북촌 여기 걷기 좋죠. 이 바닥이 우레탄으로 된 사연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1기 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건데요. 동네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구청을 거치지 않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좀 신청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고.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시설을 제한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된 경우인데 독수리 요용지를 꾸렸어요. 저 혼자 하면은 또 말을 안 듣더라고요. 공무원께서 잘못된 걸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거든요. 점점 더 주민들 요구들이 다양해져서 이거를 구의 예산만으로 또는 구정의 어떤 정책만으로 이 다양성을 다 포용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에게 부탁했던 것들이요.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자기가 의견을 내서 그게 사업이 되고 그런 걸 보니까요. 좀 기분도 좋고 내가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은 예컨대 주민 참여라든가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좀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도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분야별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많이 있지요. 이럴 때 필요로 한 우리 주민들의 전문성, 우리 주민들의 참여, 우리 주민들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절실히 참여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해째 좀 줄곧 쭉 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주민들의 참여,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시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약 한 500여 분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원래 저희가 한 450, 60명 정도를 주민 참여에서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 100여 분 이렇게 오늘 참여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여 명 중에서 1번에서 50번까지는 이분들은 평소에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많다 하면은 이분들 위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부에 좀 같이 참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하겠다라고 행정에 동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고맙죠. 감사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면서 다각도 여러 때로 따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필요로 하는 교육도 필요로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우리 성북교에 같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성북구가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9번째로 성북구가 탄생한 성북구의 면적은 24.57 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전체의 4.5%,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44만 3천 명이 거주 중이며 남녀 비율이 49%, 여성 비율은 51%로 여성이 한 2% 정도 더 많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입니다. 성북구의 행정기구는 5구 1단 2 담당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북동부터 석관동까지 행정동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률이나 상수도 보급률 같은 기반시설은 100%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의 추진 배경으로는 우선 구정 절반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참여자들의 지역과 성별에 편중되어 있어서 대표성과 객관성 확보가 좀 미흡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주민 참여단을 구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단의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8월에 주민참여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규로 416분을 모집하였습니다. 2기 주민참여단원 중 50명이 연임을 하신다고 하셔서 총 현재 466명이 제3기 성북구 주민참여단으로 활동하시게. 네, 저는 작년에 1년차를 하고 올해 추가로 해가지고 2년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저 미리 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뭐 제가 마을사업 같은 걸 해봤지만 또 주민참여 예산 또 규모가 또 사실 크기도 하고 내 사업이 아닌 그 마을에 여러분들이 내신 거를 또 이제 이해관계가 없는 또 사람이 또 이거를 또 함부로 또 해도 되냐? 막 이런 것들에서 제도적인 게 좀 사실 잘 몰라서 작년에는 좀 제가 많이 집중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달에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연속성 같은 거? 그 마음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는 게 좀 사실 소속감 같은 게 잘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은 좀 제가 좀 어영부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과장을 하다 보니까 임원회의라는 걸 또 하게 되고 또 구단위 TFT 또를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협치 성북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연결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히나 임원진들이 저희가 좀 이렇게 뭔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셨고 좀 더 해보려고 하시는 또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저희끼리 워크숍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에 제도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하고 싶다. 아니면 교육을 더 추구하고 싶다. 분과별로 다시 모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분과 모임을 따라 합니다. 먼저 성북구의 여러 사업 부서에서 그 각 부서 개최 구청, 그 개최하는 다양한 주제의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 행사에 참여할 주민 선정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주민 어떤 분을 선정하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주민 참여단의 명단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명단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 참여단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홍보 안내를 해서 이런 분야에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참석하시는 걸 본인 희망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부서에서 추출해서 할 수도 있고 참여단한테 희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일정 및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문자가 오거나 이렇게 뭐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으로서 참여를 해서 그 행사나 아니면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거를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선동도 참여예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사업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죠. 네. 그래서 그걸 끝을 못 맺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흐지부지.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기 나라 민족을 해도 내 동을 해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전부 70이 넘은 사람들이 지금 봐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보면은 난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안 해요. 노인네들의 전부 나부터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고요, 솔직히. 근데 먹고 우리한테 살기. 이런 경험도 없지 않아요? 이런 민주적인 회의를 한다던가 아까도 이제 어떤 분하고 여기 오시기로 했는데 멘트만 넣어달라는 게 이런 경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옳은 수도 있고. 뭐 정말 소중하십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성북구 예산 살림을 참여하시고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심의하시면서 같이 함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구의원 된 지가 지금 초선이라서 딱 지금 2년 됐는데 막상 딱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 예산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보면 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보면 저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 살림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저도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 때문에 회의 많이 했거든요. 거기가 어린이 안전 봤더니 거기가 접근성이 애들이 위험해. 횡단보도 차 때문에 위험하고 유치원차가 서 있을 때도 없고 그리고 공간이 밀폐돼서 공기가 너무 나쁘고 공기가 나빠요. 차들이 다니는데 막 분진하고 지금 같은 미세먼지죠. 그때는 미세먼지 잘 모를 때인데 애들이 여기 갔다가 오히려 별로 안전을 지키기보다 건강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걸 선택을 안 했는데 이제 미인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건 오히려 잘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멋있게 해놨어요. 네네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굴곡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멋있게 해놨는데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는요.
그걸 뭐라 그러나 습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굴 다리 밑이다 보니까. 근데 환기가 안 되죠. 활용성이 한쪽으로는 이쪽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한쪽은 그냥 터졌는데도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그 습도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작은 연극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할 용도가 없는 것 같아. 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해놓고 실질적으로 연극이나 그런 거를 갖다가 항상 주기적으로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 어린이나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까 우리가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옆에 사시는데 나와서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매주 주기적으로 매주 무슨 날은 거기서 항상 한다 하면은 그 양반도 거기 가서 구경이나 하실 텐데 그냥 길에서 앉아 계신 거예요. 맞아요. 어르신이. 독거노 어르신인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데서 그런 활용을 좀 했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동선동에서는 돈은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지금 거기가 있고 그 옆에도 조그만 게 공간이 있고 그 위로 가서 또 공간이 있거든. 청소년 공유센터도 있고 청소년 공유센터도 있고 공동 부엌도 있고 많아요. 거기 동순동에.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좀 활용을 매주 이렇게 하게끔 그런 거를 앞으로도 그 전진성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동문회 회장도 맡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각 동이나 구에서 회장하는 일, 동에서 뭐 필요한 일 이런 거를 전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이제 구청에 올려서 엠포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제안은 주민 이름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시행은 구청이나 이제 관공서가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안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제 그 사업 한마디로 따서 운영자가 돼버리니까 따가지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제일 문제고 근데 또 반대로 요즘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협치를 한다 그러면서 올해 협치 예산이 얼마라고요? 12억. 단체들끼리만 협치만 모여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참여 예산은 그래도 1차 심사 있고 2차 분과회의, 3차 현장 답사, 4차 또 모니터링 여러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은 사업을 결정만 해주고 선택은 결정권은 서울시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의원이 하는 거고 협치는 공무원하고 처음부터 짜서 가기 때문에 그 규모 안에서 선택하면은 거의 다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전번에 성북구에서 협치 사업 선정하는 공론장 포럼 4층에서 할 때 와보셨어요? 그때 막 사업 중에서 금액을 정하는 데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사업이 쭉 있다면은 거기에 한두 개 사업 빼고 다 그 금액 안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월곡동에 뭐 텍사스촌인가 그거 있는 거기가 재개발 지역인데 그 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이 발끈하셔갖고 이거는 철거 대상인데 왜 여기다 세금을 3억이나 갖다 쏟아붓냐 이 낭비다 주민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주민이 얘기 안 했으면은 그냥 그게 묻혀서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1년 동안 계약해서 하고 사업 진행하고 하면은 세금은 없어지고 재개발되면 다 그 인테리어하고 다 했던 그게 다 뜯어져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성북구, 서울시,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고칠 권리가 없어요. 고객이면. 주인만 고칠 권리가 있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이게 등기 같은 겁니다. 올해 국회가 이번 국회가 약간 공정이 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전한 건 알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지방자치의 시작은 시민부터 출발한다라고 명시를 할 겁니다. 이제는. 그럼 뭐죠 이게? 등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의 주인으로서 등기가 있으신 겁니다. 내가 집 주인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등기만 있다고 다 집을 고칠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또 말씀하시죠?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지 다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지 고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등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등기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참석을 안 하잖아요. 계속 전화 오잖아.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몇 번 찍어주세요. 참여하셔야 돼. 참여하셔야 돼. 근데 저는 그게 참 못마땅하고 지금 그게 무슨 뭐 부엌이 주방이 공유복을 누가 딴 거야? 그냥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 따는 사람만 계속 따서 아는 사람만 가죠. 다른 사람 못 가고. 벽이 높아.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 미인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 아는 이제 사람만 사용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만 봐도 그 따는 사람이 계속 떼서 자기가 무슨 자기 뭐 텃세 맞아. 그거나 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고 저런 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우리는 맞아요. 완전히 기분 나쁘죠? 네. 분가 해놓고 벙어리잖아.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반영 안 해줘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짜진 틀에 내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세금 네. 가지고 노는 거죠. 네. 그에 비하면 이 아리랑 스튜디오는요, 뭐 우리 동북 사구 아니면 서울시 다른 데서도 다 사용하는 공간으로 개방돼 있어요. 네. 이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부엌도 가보고 미인도도 가봤어요. 미인도 제가 실사 자치회 교육으로 현장 답사를 미인도로 갔어요. 갔더니 공기청정기가 엄청 많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환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터는 때는 공기는 깨끗하게 미세먼지 이런 건 없어지지만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와서 숨 막혀 죽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환기시키면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틀었다고 해서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량은 증가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없어지지만. 맞아요. 그거 모르고 전론발이 그걸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인데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주민 참여 예산이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입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 과정이에요. 이제는 돈도 있으신 거예요. 돈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돈이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여기서 보시면 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재산도 이용하실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제는 공무원님에 전화해서 해결해줘라고 하시기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죠? 같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이제 뭐 참여연대니 뭐 분과로 뭐 의원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꾸 그거를 뭐 분과 주민자치 뭐 저기를 모집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할 사람만 뽑아서 활용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 네네.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그거를 한 가지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만 잔뜩 그게 사람 수대로 돈 나와요? 그래 끌어놓고서는 말도 안 되는 말, 개인 말, 무슨 남의 진짜 헌담하는 말 그런 말만 하고 끝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아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있어.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주 순간적이더라고. 맞아요. 막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뒤돌았으면 아우 걔 못 써. 이래서 못 쓰고 난 너무 막 상처를 많이 이번에 최근에 내가 아는 말 했다고. 저도 그래서 그럼 이제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이제 지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누가 내가 뭐 누구를 욕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돌직구인데 그럴 말 할 사람 아니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했다 그래라. 그래버려. 제가 그 심정 이해해요 진짜로. 너무 웃기는 거 좀 자기보다 좀 똑똑하고 잘 나가면은 뭐 그 사람 어떻게든지 배내려고. 네, 맞아요. 막 뒤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얼마든지 해라. 이제 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나왔으면 그거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거기에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거기에 적절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배척을 하게 되겠죠. 거기 자기네가 하는 거기 걸림돌이. 그런데요, 조금 이제 참여예산 사고로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공공의 장소에 개인 집 그렇죠. 말고 개인이 세금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해놔놓으면 이런 시설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버스 번호표에 문땅이면 번호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제한해서 그게 된 거거든요. 그냥 버스 이렇게 지나가면 번호가 안 보여서 몇 번인지 막 쫓아가다 보면 버스 떠나고 그러니까 문 열면 번호표가 딱 보이니까 뒤에서도 저 몇 번인지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딱 했을 때 채택해주고 인정해주면 거기서 보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이제 자기가
또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하려는데 정치권에서 공약 사업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 공약 사업은 뭐냐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게 공약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규모가 큰 돈은 국회의원은 나라 돈으로 하는 거고, 시의원은 시 돈으로 하는 거고, 구의원은 구 돈으로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진짜 불편한 걸 얘기했는데, 그게 공약 사업하고 맞물린다면은, 그걸 우선으로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소문이니까. 여기 선생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둘이가 원하는 걸 같이 해주면 얼마나 보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건데, 그냥 주민은 아닌데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년도에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왜 새마을운동이 성공했는지를 내무부가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무부의 평가에서 주목해야 할 하는 내용은 성공한 마을의 원인에는 그곳에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마을에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내무부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봤더니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에서 수학을 배우신 거예요. 산수를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종자하고 고립돼 있잖아요. 비료로 농협이라든지 힘있는 사람들이 고리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을 또 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를 잘 모르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이 6 나왔는데 5 나왔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속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오신 남성분들이 마을에 왔더니, 동네 왔더니 이제 아시잖아요. 어느 어머님들도 이제 배우셨고 그래서 고리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다 이게 거짓말이고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밝혀가지고 그거를 깔끔하게 다 해서 마을의 빚을 다 청산하는 계기를. 특히 축제하는 거. 어떤 데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잔치판을 벌여야 되나 그런 의아심이 들 때도 있어요. 잔치 10번 하면은 그 돈으로 주류가 한 번이라도 생산적이고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거 봤을 때 다 주부니까 어떻게 쓰면 돈을 알뜰하게 쓰고 어떻게 쓰면 허투루 쓰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오지랖퍼들이. 예, 그래서 이제 돌직구라는 소리도 듣고 욕도 먹고 그러지만 누군가가 잘 사용하고 있으면은 제 스스로 위안이 되고 보람만 느끼면 그게 근데 되는 것 같아요. 사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네. 네. 몇 명을 위한 공간은 안 그게 돼요. 아니라 예, 그러면 안 돼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이걸 딱 미인도 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하든지 주중에 그러니까. 하든지 딱 정해놓고 항상,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게 안 만들어놓고 오면은 그렇죠. 안 와도 그게 계속 열려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임기가 처음에 2년에서 2년만 4년이라서 제한 사업 결산까지 다 봤는데 지금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문제가 있어서 1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계속 임기가 1년 하면서 연임하니까 과정 중에서. 예,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거 못 보고 사업 선정되고 시행하는 것만 보고 아이고, 끝나는 안 거예요. 되지.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예산위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위원장인데 임기 조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봤을 때는 했던 사람이 너는 그동안 뭐 했냐고 그러면 할 말 없는 나는 1, 2기에 벌써 임기가 조정되기 이전에 그걸 다 해가 결산까지 보고 제대로 된 사업인지 그래도 평가까지 나중에 해봤는데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본인이 더 일을 많이 한 결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결과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그렇게 닦아놓은 되겠죠. 사람. 닦아놓은 사람 결과는 그렇죠. 좋지만 그 과정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이 지금 성북구에 일어나고 있고 다른 25구의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 말고 거의 다른 구는 2년, 4년, 3년 임기가 다 이래요. 자치구 의원 임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도를 위해서 조금 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러니까 주무관님들 이하 또 팀장님 분들이 요것만 또 하시는 게 아니니까 피드백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워크숍에서 나왔던 거를 안건을 올렸거든요. 위원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서 보냈는데 아직도 사실 그 피드백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문자가 와서 다음 주에 임원 회의를 해서 약간 그런 거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위원장님 2달 정도 전에부터 얘기한 게 인제서의 피드백이 온 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워크숍하다 보니까 2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나오신 거예요, 다들. 왜냐면 저처럼 저도 마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막 사업 계획서 써본 사람도 작년에 어리버리하고 이제 좀 알만한데 알만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감투가 아니고 저희 것만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려면 사실은 많이 이렇게 기간이 짧아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3년 정도가 아닐까 제가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서 2년 차에는 좀 알겠다. 3년 차는 무르익어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주민참여 예산 내서 더 홍보할 수 있고 더 알려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 인재들이 많아요. 지금 숨은 인재가 많죠. 숨은 인재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 연령대도 아마 정말로 활동하기 좋은 활동하기 좋고 구에서도 활동하고 또 나가서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재들이. 근데 그 인재들을 좀 끌어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벽이 없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없이.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은 우리들이 더불어 사는 다 함께 다 함께하는 더불어 방법이 사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